자, 그렇다면 이번엔 브랜베어 시그널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도 역시나 세 개의 시그널입니다. 상승 시그널 하나, 하락 시그널 하나, 중립 시그널 하나 골고루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중립 시그널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완벽 제거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종전협상 MOU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 속에 과연 완벽하게 지금 이러한 리스크가 제거가 됐는가라는 부분을 보면 아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시장에서 유가 관련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반영이 되려면 한 2, 3주 정도 시차가 실제로 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좀 흐름 봐야겠습니까?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대형 유조선이 한 90척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게 통제가 해제됐을 때 한 1억에서 1억 5천만 배럴 정도의 원유라든가 석유 제품이 이제 시장에 풀릴 것으로 관측된다라는 부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얘기고, 다만 근데 이제 해협의 통행이 정상 수준까지 회복되기까지는 뭐 적어도 한 2, 3개월은 소요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중동 산유국들의 생산 재개 속도도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완전 복구되는데 그러니까 역시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고, 한 6주에서 8주 정도가 되면은 정상 생산량이 한 70% 정도는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그 전쟁 전 물동량의 회복까지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모든 것들이 전쟁 이전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뭐 저는 한 앞으로 거의 한 1년 가까운 시간은 걸리지 않겠는가. 지금 뭐 많은 전망기관들이 약간 시각은 다릅니다만은 한 내년 한 1분기 내지 2분기 정도는 돼야지만이 뭔가 좀 이제 정상화되지 않겠는가. 좀 그런 전망들이 지금 지배적인 것 같아요. 지금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도 속속들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데 잠시 좀 전해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은 열리게 된다면 통행료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란에 어떤 돈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앞서 나왔던 이란과 관련해서 좀 퍼주기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지금 뭐 크게 반응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말 그대로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발언들은 제가 보기에는 립 서비스죠. 그러니까 뭔가 물론 통행료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제거가 된 것 같은데,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퍼주기 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 부분을 의식한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 내에서 여론이 안 좋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마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전쟁을 왜 한 거냐, 그렇다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무마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은 이제 빨리 종전을 서두른 이유는 뭐 이제 전자서명까지 하면서 종전을 서두른 이유는 결국 유가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가 정말로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물가를 잡지 않고서는 중간선거를 해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빨리 끝내야 되는 거고, 유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락하기를 바라야 될 텐데, 뭐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뭐 지금 바로 전쟁 끝난다고 해서 유가가 이전 수로 돌아가기는 힘들어요. 뭐 이전부터 그런 말씀 많이 드렸지만은 일단 기존, 그러니까 전쟁 이전의 레벨보다는 위에서의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 뭐 골드만삭스의 베스트 시나리오를 적용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 올해 말에, 그러니까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올해 말 정도 되면 한 $70 이 정도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전에 $60 레벨이었으니까 그거보다는 한 $10 이상 위에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베스트 시나리오라는 거는 그야말로 뭐 미국이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뭐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 전 생산량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부분. 그리고 전기차가 사실은 요번에 이런 그 전쟁 국면에서 상당히 부각이 됐는데 전기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지만이 베스트 시나리오가 나오는 건데, 모든 요인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서는 뭐 다른 뭐 ING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한 올해 말 정도 되면은 한 $80 정도
뭐 이 정도. 10달러씩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런 예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이직 시나리오는 한 80달러 정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확실히 전쟁 이전의 수준을 우리가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물론 물가가 지금 철저하게 유가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안정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PC라든가 CPI라든가 이런 부분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연준도 그걸 좀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유가의 하락 그리고 이제 물가의 하락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긍정적인 요소들이 적재적소에서 잘 타이밍이 좋게 작용이 돼야 이렇게 유가도 더더욱 안정이 된 텐데 문제는 이제 외부 요인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지적되는 게 결국 이스라엘, 네타냐후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실제 조금 전 속보에 따르면 헤즈볼라에서도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물러나야 이란이 최종 합의에 서명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놨어요. 물론 이제 이란 입장도 들어봐야겠지만 그만큼 이스라엘과 뭐 네타냐후 총리의 의중 또다시 또 공습을 가할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휴전 과정에서도 그 이란의 핵역량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전하는 게 맞냐라는 게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를 계속 표명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보다 사실은 네타냐후를 설득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이미 뭐 시장에서 나왔었고 지금 뭐 이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을 보면은 뭐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뭐 레바논에 계속 주둔해서 헤즈볼라 공격을 지속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종전 양해각서에서, 그러니까 이번 그 MOU에서 어떻게 보면은 배제된 것에 대한 불만을 지금 표출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향후에 그러니까 결국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미국의 그런 스탠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지금은 일단 뭐 독자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단계가 좀 지나가면은 결국 어느 정도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결정들을 좀 따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MOU 서명식까지 또 어떤 변수들이 돌발적으로 나올지에 대해서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그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상승 시그널입니다. 광란의 수급, 딱 하나 생각납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에 상장한 스페이스X 굉장히 좋아요. 사실 첫 번째 거래일도 그렇고 지금 지난 거래일도 그렇고 각각 20% 가까이씩 급등하고 오늘도 이제 오르면서 시작을 했고 오늘도 14%나 네. 벌써 올랐거든요. 이러한 흐름은 좀 예상하셨어요? 사실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게 뭐 그런 얘기들 했잖아요. 스페이스X에 대한 포모가 올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상장 초반에 이러한 흐름들 오늘 뭐 220달러까지 돌파했는데 결국 공모가가 135달러였으니까 거의 공모가 대비해서는 이제 한 60% 이 정도의 상승을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 하죠. 머스크의 장기적인 비전하고 핵심 투자자들의 굳건한 신뢰가 이제 맞물렸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고, 결국 뭐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체 지분의 시장에 나온 물량이 한 5%가 안 되기 때문에 일종의 그러니까 이 주식에 대한 품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초반에. 그러니까 뭔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포모가 굉장히 강하게 올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심리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의 이런 현상들을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계속해서 그런 가운데서도 적정 가격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느 시점에서 부각이 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걱정들을 했어요. 근데 시장에서 스페이스X로 자금 다 몰리면 다른 거 다 빠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시장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좀 이게 약간 뭐랄까 이 너무 그러니까 좀 호들갑을 떨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좀 감히 쓰고 싶은데 시장에서 뭐 이쪽으로 자금 다 빠져나가면은 시장 어떻게 돼? 그러니까 어제 보면 마이크론도 10%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장에 지금 풀려 있는 자금들이라든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 풀려 있는 MF 자금 대비해 봤을 때 사실 스페이스X의 상장이 그만큼의 어떤 뭐 자금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유동성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뭐 지금 스페이스X가 오르는 건 오르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이
완전히 뭐 여기서 스페이스X로의 쏠림만 나타나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아마 지난주에도 제가 기억나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스페이스X 관련해서 뭐 수급적인 영향은 있겠으나 그래도 뭐 전체 시장의 모든 수급을 빨아들이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뭐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고 다만 이제 말씀해 주신 포모예요. 네. 과연 지금 이제 내가 사도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외부 요인들도 있습니다. 나스닥 100에 이제 7월 초에 편입을 할 예정인데 지수 조기 편입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까지 좀 봤을 때 남은 기간 동안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되고 좀 그런 타이밍을 잡는데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7월 7일이 이제 나스닥 100 편입 예정일인데 예. 그 이전부터 사실은 수급에 어떻게 보면은 요인들이 발생을 하는 게 26일 날 FTSE 러셀 지수에 편입이 되고요. 29일 날은 MSCI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FTSE 러셀 지수 편입만으로도 패시브 수요가 한 26억 달러 이상이 아마 그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종목들은 이 뭐 다른 거 떠나가지고 이 패시브 편입에 대한 어떤 패시브 수급의 확대가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상장 초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련의 어떤 이런 그 지수들에 대한 편입 이런 부분들 이로 인해서 이제 추종 펀드들이 뭐 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편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까지는 주가가 어느 정도 저는 굉장히 강한 지지력을 보여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결국 그래서 그렇다면은 과연 이걸 따라가느냐.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따라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수급을 좀 따라가는. 근데 자, 저는 일단 한 차례의 상승 이후에 분명히 조정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오히려 지금 저는 뭐 이렇게 너무 포모에 빠지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봤다가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이런 대형 IPO 주식들이 비슷한 과정을 겪었거든요. 이전에 비자도 그랬었고, 뭐 사실 메타도 그랬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은 한번 때를 기다려보는 것도 지금은 뭐 하나의 또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연결된 부분이긴 네. 하지만 이거를 장기 투자해야 될지 혹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동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 타점을 잡고 매수 매도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지금은 뭐 단기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의 영역이다. 지금은 일단은 그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오히려 스페이스X를 매수하는 것보다도 관련된 편입이 돼 있는 펀드를 그러니까 ETF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투자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떤 뭐 향후에 펀더멘탈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오히려 저는 조금 그러니까 그런 그 ETF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고려도 한번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관련된 ETF 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봐도 괜찮은 투자처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그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그널 공개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그널은 하락 시그널입니다. 공매도 청산 리스크. 앞서 미리 보는 매일경제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 일본에서 이제 기준금리가 1% 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31년 만에 최고치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도 궁금하고 또 나온 그 일본 총재 말이죠. 네. 과연 그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뭐 예상을 했던 것 이상의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일단 지금 우에다 가조 총재가 또 하필이면 이럴 때 입원을 해가지고 우치사 부총재가 이제 그 대신 그 인터뷰, 그러니까 향후에 그 이제 뭐 기자 인터뷰라든가 이런 부분 진행을 했는데 예. 결국 보면은 뭐 명확하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노선을 가져가겠다. 올해 이제 한 번 정도의 금리를 더 올리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시장의 어떤 예상을 하고 있고 아마 BOJ도 그렇게 움직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물가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눌러놔가지고 2% 밑에 가고 있는데 언제든지 이게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일본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에너지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향후에 물가를 어떻게 끌고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위한 선제적인 좀 이제 그 금리 인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그
이런 물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향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엔화 환율, 그러니까 지금 일본 BOJ는 실개입을 했는데도 이게 속도만 늦췄을 뿐이지 계속해서 엔화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또 대응으로의 어떤 금리 인상도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 물가와 환율이라는 두 가지 어떤 그런 요인들을 대응을 위해서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으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이제는 일본도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저금리를 좀 이제 포기하는 이제 그런 어떤 정책적인 변화, 이 부분이 가장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이제 시선이 가는 게 금리는 계속해서 올리겠지만 어쨌든 이제 국채 매입 축소는 중단하겠다. 네. 사실은 모순된 부분이다라고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럴 수 있겠는데 뭐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완충 역할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거는 엑셀하고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아야 돼요. 아니 안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이게 금리 불안정성 때문에 어떻게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BOJ가 사실은 계속해서 국채를 매입을 하면서 장기 금리를 컨트롤했는데, 만약에 이제 그 금리를 올리면서 매입을 줄여버리면은 채권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게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월 이후부터는 다시 이제 월 한 2조 1천억 규모 이 정도의 국채 매입을 이어가겠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 국채 매입량이 회복이 되면은 뭐 수급의 악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우려도 좀 완화가 될 거고, 시장도 좀 안정이 될 거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어떤 그러니까 국채 시장의 기능을 좀 개선하는 부분과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두 가지 목표를 잘 좀 균형을 한번 맞춰보겠다라는 게 일본 BOJ의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그래서 아마도 이런 그 국채 매입에 다시 이제 그 축소를 갖다가 다시 이제 폐지하는 그런 쪽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일본 은행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최적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가장 그 강력한 좀 정책 카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 부분이 잘 좀 균형 잡아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게 그 중앙은행의 의도가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시장은 좀 안정이 될 거예요. 사실 그동안 사실 계속 해왔던 건데 지금 한동안 이 부분 갖다가 줄이니까 시장에서 약간 좀 불안감을 느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원위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좀 어느 정도 의도대로 조금 이제 안정화가 되지 않겠는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해주신 부분을 비롯해서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2년 정도 이제 초고속 긴축이다라는 네. 평가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왔는데 대표님께서도 관련된 부분 말씀해 주셨어요. 지속해서 뭐 그 정도까지는 이미 시장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봐도 뭐 생각은 변화 없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예측 가능했던 얘기라는 거죠. 지금 뭐 금리 경로라든가 올해 한 2번 정도 올릴 것이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다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게 뭐 다른 것보다도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라든가 물가 때문에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오히려 금리를 안 올리는 게 이상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적인 부분들. 또 두 번째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역시 이제 상대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일본만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요번에 이제 EU 같은 경우 올렸고,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이나 영국은 동결을 할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글로벌 중앙은행의 스탠스는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입니다. 그러면은 자, 일본은행은 올려서 1%예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이제 올리면은 뭐 2%대 중반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럼 적어도 그러니까 아무리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렸어도 다른 데서 그 자금을 빼와서 일본에 투자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금리 차는 나 있다는 얘기죠. 금리 차가 조금 좁혀지는 정도의 수준, 이 정도기 때문에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뭐
우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요인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이런 뭐 엔큐레이 트레이드라든가 청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포는 시장에서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이미 위험자산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짧게 이 부분 짚어볼게요. 결국 우리 시장 그럼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도 굉장히 크잖아요. 신현송 총재 같은 예. 경우는 계속해서 그 부분 이야기하고 네. 있고요. 근데 우리 시장도 이제 어떤 그런 트렌드를 좀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결국 물가가 문제거든요. 또 하나 환율도 문제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다행히 이제 1,500원대 근처까지 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익보다 높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타개하려면은 우리나라도 역시 금리 인상 쪽으로 했던 방향은 잡혀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근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밤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